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새해에도 현장 중심 민생 행정으로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비스 산업으로 내수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정부 지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도 확대해 부모급여와 출산 육아기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직접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보완해 학교 안팎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체력 증진에 나섭니다. 신체 활동 시간을 늘려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안팎의 체육 활동을 일상화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정 운영의 열쇠말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현장 중심 민생 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수출의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민생 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현장 중심 민생 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중심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 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도 재차 거론하면서 의료 개혁도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합리화 등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지난주 새로운 천안함이 서해 함군 2함대로 배치됐다며 더 강해진 천안함이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드는 선봉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가 중요한 것이요. 이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펼쳐나갈 정책의 어떤 핵심적인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 먼저 민생과 직결된 경제 분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부가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지출 예산인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습니다. 이 내년 정부의 세출 예산은 550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412조 5천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올해에도 상반기에 75%가 배정됐는데 이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더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인데요.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전망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방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습니다. 각 부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이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됐던 노동과 교육, 연금 이 3대 분야의 개혁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핵심적인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교육 개혁의 경우 최근 교육발전 특구 사업 추진과 또 디지털 교육 혁신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3대 개혁 과제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여실히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갔는데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저출산 관련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모급여와 저리 융자, 또 출산 육아기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직접 지원이 강화가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육아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와 또 의식 개혁 등도 반영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바탕이 되는 2024년도 예산 배정 계획안과 함께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도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머니와 직결되는 안건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먼저 대통령 안 중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는데요.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6개월, 또 부탄가스는 2개월 더 연장합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해서 유사한 대체 유류 역시 내년 2월까지 인하가 적용이 되는데요. 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이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이 됐습니다. 네, 이번 국무회의에서 얘기된 대로 다가오는 새해 현장 중심 민생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컸는데요. 정부는 식품 기업들과 잇따라 만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한 해 동안 총력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올봄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우, 폭염 등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상추는 6월보다 약 83%, 시금치는 67%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정부는 비축, 계약 재배 등으로 공급을 늘렸고 할인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명절과 김장철에도 각각 성수품과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했고 할인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4개월째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우유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9.3%에서 지난달 15.9%로 높아졌고 아이스크림도 지난달 15.6%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2021년 6월부터 30개월 연속 상회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햄버거가 16.9%, 피자가 10% 올랐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식품 기업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농심이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했고, 이는 과자와 빵 가격 인하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임명해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되어 소감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농식품부는 지난달 빵, 우유, 과자 등 9개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관리 전담자를 지정했습니다. 각 전담자들은 가격 점검을 포함해 식품기업, 소비자단체 등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랭크플레이션으로 가격 꼼수 인상에 나서자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내년 농축수산물 가격 할인 지원에 2,400억 원가량 투입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공직자를 포상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시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상자들에게 민생 현장을 수시로 찾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올해 시상식은 5년 만에 대통령 친수, 역대 최초 국무위원 참석으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을 독려했습니다.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직자 처우 개선에도 힘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상 수상자는 모두 55명으로 국정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따뜻한 동행 등 4개 분야로 나눠 선발됐습니다. 낙농업계와 소통해 우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한 농식품부 홍석구 사무관이 녹조 근정 훈장을 수상했고 830억 원 상당의 기술 유출 사범 9명을 검거한 창원 해양경찰서 오혁진 경위 등이 옥조 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포상과 함께 특별 승진,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사상 특전이 부여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내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됩니다. 출생시공고가 안 된 아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례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유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출생신고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 등이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공적 체계에서 미신고 아동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지자체까지 전달됩니다. 지자체장은 한 달 안에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해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도 대비해 보호 출산 제도를 함께 도입합니다. 산모가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에서 출생 등록 후 가정 양육을 지원하거나 입양 또는 시설 보호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한 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운영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체납, 채무 등의 정보 종류를 44개까지 확대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년 4인 가구 기준 총 183만 원을 지급합니다. 집배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긴급 생계물품을 전달하는 사업도 올해 60개 지자체에 도입됐으며 지난 10월까지 총 4만 8천여 가구의 물품 전달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부처별 행정정보 시스템 연계를 더욱 강화해 취약계층의 지원제도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저체력 학생의 숫자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학교 안팎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학생들은 학교 대신 집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 밖을 나서기도 어려워 체육 활동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별로 못 만나고 제가 굳이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스크도 필수로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가서 운동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비만율은 코로나19 발병 직전인 2019년보다 3.6%포인트 늘었고 과체중을 합치면 4.7%포인트 늘었습니다. 체육 활동이 멈춘 3년 사이 저체력 학생도 5%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안팎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체력 증진에 나섭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와 일반 국민 대상 국민 체력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이 통일됩니다. 학생과 성인의 측정 종목이 같아지면서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처음 측정을 시작하는 학년을 기존 5학년에서 3학년으로 낮춰 대상 학생 수도 늘립니다. 팝스 4, 5등급 저체력 학생뿐만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으로 개별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등 학생의 자발적인 체력 증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학교 스포츠 클럽도 활성화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모두 참여해서 학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양한 종목에 출전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상도 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나서 더욱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리그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생 흥미를 반영한 학교 스포츠 클럽 개설을 유도합니다. 중간놀이 시간, 점심시간 등 이른바 틈새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모든 학교에서 틈새 시간을 활용한 체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 습관을 형성하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스포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신체 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신체 활동 시간도 144시간으로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정부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국가 보호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 전 국토의 19%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사이 순천만의 광활한 갯벌, 충북 충주의 비내섬,
아파트 숲속에서도 숲과 원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대전 갑천습지까지 모두 국가 내륙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보호할 생태계가 있는 습지나 산림 등을 국가 보호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보호구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17.3%, 해양보호구역은 국토면적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채택한 쿤민 몬트리올 GBF는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과 OECM, 자연공존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확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OECM을 발굴하여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유형을 검토 중에 있고 올해도 금강의 특별보전구역 등 4곳을 OECM으로 시범 등재했습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같은 후보지 조사를 강화하고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 분야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을 확대합니다. 또한 자연유산,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 건수를 지속 확대하고 무인도서,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도 확대합니다. 특히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하는 동시에 보전이 시급한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갯벌 관리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호지역과 OECM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선합니다. 내륙습지 보호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평가를 확대하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자연유산, 해양보호구역의 평가를 제도화합니다. 정부는 또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갯벌 관리구역 등 인접지역 중 갯벌 생태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호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올 한해 금융정책의 화두 역시 규제 개선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걸림돌을 걷어내고 국민의 편의를 높인 혁신 금융 서비스가 56건이 도입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 한 해였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각 회사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지난 7월 19일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는 여러 보험 상품을 한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어 상품 선택이 수월해졌습니다.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올 한 해 새롭게 선보인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56건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로 이어져 47개 핀테크 회사가 관련 사업에 3,962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상황이나 청년분들한테는 이 당장 한 달에 10,000원 정도 이자를 내더라도 50에서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소중한 정책이겠구나. 사업이 시작된 뒤 이달 15일 기준 15만 7,260건이 접수됐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복지 연계, 취업 지원, 휴먼예금 찾기, 채무 조정 연계, 채무자 대리인 제도 안내 등 16만 2,390건의 복합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던 공매도.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관행화된 불법 무차익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똑같이 90일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2019년 10월)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의 CEO 징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 회의를 열고 관계자 3명에게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 처분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사모펀드 사태가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2023년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에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 계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는 상생결제 누적 사용액이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만큼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결제 이용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 지자체 등 최상위 구매 기업이 외상 매출 채권이나 현금을 은행에 미리 등록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상생결제의 연간 사용액은 지난해 약 166조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로 첫 도입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용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돈을 빌려 쓰는 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사기 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면 하위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 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서 하위 기업들이 할인을 받기 때문에 연쇄 부도라든가 그런 위험성에서부터 안전하게. 기업 간의 대금 지급은 대부분 외상으로 이뤄지는데 보통 어음을 활용하다 보니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현금 결제 조건이라 하더라도 납품한 날로부터 통상 60일 후에 지급받기에 판매 기업은 대금 수령 전까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상생결제는 정한 기한에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구매 기업이 발행한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미리 자금을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를 도입하는 유통업계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의 배점도 강화하고 또 자금 지원,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자금들에 대한 우대들도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기업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했고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 홈쇼핑, 이랜드월드 등 유통 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6천억 원의 상품 판매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상생결제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 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해 나갈 전망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에 들어선 지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달 궤도를 돌고 있는 다누리의 임무 수행 성과를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쪽 벽면의 다누리가 연기와 함께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영상이 투사됩니다. 지난해 8월 5일 쏘아 올려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27일이면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한 지 1주년이 됩니다. 우주탐사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관측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우주탐사 기여국으로 도약한 겁니다. 다누리는 그동안 하루에 12번씩 달 궤도를 4,400회 이상 공전하며 착륙 후보 지역을 포함한 6,000장 이상의 고해상도 달 표면 영상을 촬영하였고 자기장, 감마선 등의 과학 데이터를 측정하는 등 당초 목표였던 1년간의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그간 수많은 성과를 도출한 다누리 임무 운영 1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다양한 성과물들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다누리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촬영한 티코 충돌구. 직경 85km로 달 표면에서 관측되는 가장 대표적인 충돌구로
나이는 약 1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광시야 평광 카메라의 촬영 사진을 활용한 달 전체 지도와 달 표면의 감마선 분광 자료를 수집해 만든 우라늄 원소지도 초안도 공개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누리, 새해에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등 다누리의 세계 최초 우주 인터넷 탑재체를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메시지를 송수신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누리가 보내온 다양한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다 더 멋지게 바꾸는 막강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2032년 달 착륙, 다누리를 통해 확보한 우주 탐사 기술을 기반으로 우주 탐사 강국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누리는 2025년 12월까지 달 임무 궤도를 돌 예정인데요. 추가적인 관측을 통해 보다 자세한 달의 모습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세종시에 조성된 국립어린이박물관에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아이들과 전시물을 체험했습니다. 한편 박물관은 도시 건축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했습니다. 올해보다 1.79%포인트 오른 수치로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포함해 세계 속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몸바친 38명이 선정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이달의 독립운동가. 지난 1992년 김상옥 의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두 463명이 선정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며 헌신한 독립운동가 38명이 선정됐습니다.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고 주미 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 한인자유대회 개최와 한미협회 설립 등의 활동을 한 점이 독립운동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종신 집권을 위한 부정선거 등 역사적 평가가 엇갈려 선정되지 못하다가 32년 만에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외로는 만주 정의부에서 활동한 독립지사 4명이 2월에 독립운동가에 선정됐습니다. 3월에 독립운동가인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3.1운동을 함께한 호주인 독립운동가 3명이 포함됐습니다. 4월엔 하얼빈 총영사관 일과에 참여한 독립지사 3인이, 5월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 때 참의부에서 활동한 독립지사들이 선정됐습니다. 6월과 7월엔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호소한 독립운동가들로 정해졌습니다. 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인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한국 독립을 호소한 프레드릭 A. 맥켄지, 플로이드 윌리엄 톰킨스, 루이 마랭 등이 뽑혔고, 아울러 7월엔 독일에서 일제를 규탄하고 항일 의지를 알린 황진남, 이의경, 김갑수 독립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됐습니다.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를 포함해 독립지사의 부인과 손녀 4명이 포함됐습니다. 광복군 활동을 한 4명의 독립지사는 9월에 독립운동가로, 중남미에서 조국 독립에 헌신한 3명의 독립지사는 10월에 독립운동가로 정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의병활동 중 순국한 독립지사 3명이 11월에 독립운동가에 선정됐고, 12월엔 제주도 교인들에게 일본의 실태를 폭로한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보훈부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총 265명의 인물을 추천받았습니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매월 주제와 관련된 인물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한 웹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본인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는 내구재 대출이라고 불리는 명의 도용 사기로 청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인데요.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단편 드라마 2편, 강의 형식 영상 2편으로 구성된 교육 영상이 이 금융교육센터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니까요.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확인하고 불법 금융사기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용기 뿜뿜 새해여행 테마로 1월 추천 가볼 만한 곳 5곳을 선정했습니다. 삼척 수로부인 헌화공원과 해가사리터, 홍성 용봉산, 예천 회룡포, 부산 해동용궁사, 고흥 미루마루길이 주인공인데요. 삼척 수로부인 헌화공원과 해가사리터에서는 웅장한 바다의 기운을 느껴볼 수 있고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홍성 용봉산은 새해 첫 등산 여행지로 제격입니다. 예천 회룡포는 비가 많이 오면 섬으로 변하는 육지 속의 섬으로, 부산 해동용궁산은 바다와 맞닿은 아름다운 사찰 풍경으로, 또 고흥 미루마루길은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로 유명한데요. 자세한 여행 정보는 해당 지자체 누리집과 관광 안내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은 우정사업본부의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와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가정 내 방치되거나 잘못 버려지고 있는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사업이죠. 또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위기 의심 가구의 복지 정보를 배달하면서 파악한 생활 실태 등을 지자체에 알리면 지자체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인데요. 소외계층 지원, 환경 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시작해 낮엔 7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평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파가 물러나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전국의 공기질 WHO 기준으로 대체로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영하 2도로 시작해 낮 기온 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영하 3도로 시작해 낮은 6도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만 지나면서 아침 기온은 광주 1도, 대구 영하 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10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화재 조심하셔야겠고요. 토요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과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